자, 이제 36-1장 MySQL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요번 장도 그 교재에는 따로 별도의 장으로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요번 장을 하는 이유가 그 리눅스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DBMS 자체만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도 이 한 가지만 가지더라도 그 리눅스가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번 장을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MySQL에 대한 운영이랑 그리고 MySQL을 운영하기 위한 SQL 구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번 시간을 갖고 나면은 여러분이 그 MySQL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MySQL이 사실 DBMS라는 것은 이 SQL 구문이 필수죠. 근데 SQL 구문을 다 하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시간상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하려면은 그 이번 강좌 하나가 이제 되게 데이터베이스 강좌 해가지고 그 강좌가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것만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시간에 완벽하게 하긴 힘들지만 저희가 MySQL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그 SQL 구문들, 이 구문들에 대한 그 어느 정도 최소한의 꼭 필요로 하는 SQL 구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실무적으로 MS 그 운영체제랑 연동해서 우리가 DBMS를 리눅스용 DBMS를 구축을 했다. MySQL로 구축을 했을 때 우리가 MS 운영체제나 이쪽에서 어떻게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실무에서는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방법론까지 같이 한번 직접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DBMS를 하려면은 일단 용어 정리가 사실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DBMS를 이미 접해봤거나 다른 DBMS를 공부해 본 사람은 이게 굉장히 쉬운 거겠지만 혹시 여러분은 그 DBMS에 대해 처음으로 해본다. DBMS를 아직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런 기준 하에 또는 해봤어도 뭐 거의 사용을 뭐잘 못한다. 옛날에 혹시 학교에서 배웠더라도 다 잊어먹었다. 이런 사용자를 위해서 일단 용어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용어 정리 안 하고 그냥 뭐 바로 설치하고 하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이런 개념이 없이 사실 사용하는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개념 파악을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란 용어는 뭐 많이 들어봤죠? 그냥 자료죠? 우재남, 뭐 나이 몇 살, 주소 어디 이런 게 자료죠? 이런 하나하나의 이런 것들을 데이터라고 부르죠. 자료들. 자, 그리고 테이블은 데이터를 표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 이제 우리 아래 한글을 써봤던 MS 워드를 써봤건 또는 엑셀을 써봤건 이런 표 형태가 늘 나오죠. 특히 엑셀 같은 경우는 표가 나오죠. 표가 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는 A, B, C 이렇게 나가죠. 옆에는 1, 2, 3, 4 이렇게 나가죠. 엑셀 같은 경우. 자, 이렇게 보면 데이터를 여기에 뭐라고 써요, 여러분? 맨 앞에 여기에 이름, 뭐 주소, 그리고 뭐 나이. 이렇게 해서 이름, 이 사람 이름 여기다 쓰고 주소 쓰고 나이 쓰고 이름 쓰고 주소 쓰고 나이 쓰고 이렇게 쭉 쓰죠. 이렇게 표 형태로 표현한 건 이게 바로 테이블이라는 자료 구조입니다. 자, 이게 테이블이니까 뭐 테이블은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이런 자료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름, 주소, 나이 이런 칸을 나눠가지고 쭉 우리가 여태까지 써왔던 거 이런 게 테이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DB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DB는 테이블의 집합. 이 테이블이 하나가 아니라 물론 하나도 되겠지만 DB가 일단 여러 개 있다. 뭐 다른 테이블도 있다. 이런 게 바로 이거 합쳐서 얘네를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애들이 데이터베이스고 이제 DBMS가 바로 이런 우리가 만든 이 DB 있죠. 이 DB가 지금 하나 DB 얘기했죠. DB 안에는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테이블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자, 또 다른 DB가 있다. 다른 DB 안에도 테이블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여러 개의 DB들을, 데이터베이스들을 관리해주는 게 바로 DBMS입니다. 이런 소프트웨어입니다. DBMS는, 이런 DB 안에는 테이블이 있다고 그랬고요. DB들을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그래서 여기에 들자를 넣습니다. DB를 관리해주는 게 아니고 DB들을, 여러 개의 DB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MySQL이 바로 DBMS입니다. 우리가 쓸 소프트웨어. 그래서 MySQL 자체 안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래 한글을 깔든 뭐 MS 워드를 깔든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에 프로그램이 깔리지 그 문서들은 우리가 직접 작성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DBMS를 깔면은
MySQL 깔면은 이 프로그램이 깔리는 것입니다. DBMS 소프트웨어가 깔리는 것이고 우리가 아래 한글에서 문서를 작성하듯이 MySQL 안에서 테이블과 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DBMS를 사용하는 아주 간략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레코드는 테이블의 행위다. 간략하게 봐보죠. 아까 테이블 얘기했죠. 자료 집합. 엑셀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엑셀에서 테이블의 행 있죠. 행. 얘네들이 바로 레코드고 필드는 열을 필드 또는 컬럼 이렇게 부릅니다. 레코드. 레코드 말고 튜플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튜플이나 필드, 컬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하죠. 자, 이제 데이터 타입이 나오는데 각 필드에 입력할 값의 형식이 나옵니다. 자, 우리 아까 얘했듯이 얘에서 여기 이름 쓸 칸, 뭐 나이 쓸 칸 이렇게 있다. 쭉 해서 우자남이고 나이 몇 살, 뭐 홍길동 나이 몇 살 이렇게 쭉 쓰죠. 이렇게 쓸 때 여기 이 이름 칸에는 뭘 써요? 이름 23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여긴 문자를 써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 필드에 들어갈 데이터 타입이 문자인지 숫자인지. 또 나이 칸에는 이 칸에는 다 뭘 써야 돼요? 숫자를 써야 되는 거죠. 나이 정수 그것도 나이가 23.5세 이렇게는 안 하죠. 23세, 24세 이렇게 쓰죠. 그렇듯이 정수를 써야 된다. 이게 데이터 타입이 정수를 써야 되느냐 또는 문자를 써야 되느냐 이런 거를 구분을 해 놓는 거. 이게 바로 데이터 타입이고 필드명은 여기 이름이라고 써 있죠. 이 이름이 필드명이다. 이 필드 이제 필드가 뭐였죠? 열이었죠. 테이블에. 이 열의 이름. 그러니까 이거 이름이니까 이 열의 이름은 나이죠. 이 열의 이름 나이 요렇게. 이건 뭐 이름이라고 쓰니까 또 헷갈리는데 이 열의 이름은 이름이라는 열 이름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필드명. 각 열의 이름들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키라고 하는데 주키는 테이블에서 유일한 값을 가지는 필드입니다. 자, 테이블. 이 테이블엔 필드가 몇 개예요? 다시 해볼까요? 모르죠, 뭐. 내가 만들기 나름이죠? 열들이 몇 개 만들든지 내 맘이죠? 자, 이 필드들을 만들었는데, 이 필드 중에서 유일한 구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름, 나이, 주소,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 이름을 내가 키필드로 쓰겠다. 주키로 쓰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왜요? 이름이 우재남이 있는데 또 우재남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이름은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야, 우재남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은 어떤 우재남이 나이를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얘네는 바로 주키로 쓸 수가 없습니다. 나이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똑같은 사람이 있겠죠. 안 되고 주소도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안 돼. 만약에 주민번호 생각해볼까요?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얘는 필드로 쓸 수가 있겠네요. 주민번호는 중복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주민번호는 우리가 키필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키로 사용이 가능한. 또 외래키는 다른 테이블이 주키와 대응되는 필드였는데, 자, 이 주민번호가 다른 테이블과 대응이 되게끔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관계성은 두 개의 테이블이 주키와 외래키에서 연결되어진 관계예요. 여기 방금 이게 외래키라고 그랬죠? 외래키와 주키에서 연결되어진 관계를 얘기하는구나. 자, 혹시 모르더라도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또 얘기를 할 테니까. 자, RDBMS, 관계형 DBMS다. 이 관계형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를 RDBMS라고 부른다. Relational DBMS에서 관계형 DBMS인데, 현재 사용되는 많은 그 DBMS 소프트웨어들, 사실 우리 MySQL 하고 있는데, MySQL 말고 뭐 오라클이나 MS SQL 서버 많이 있죠. 대부분이 관계형 DBMS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형 아닌 게 지원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개는 관계형 DBMS로 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 MySQL도 관계형 DBMS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QL은 DB에서 정보를 얻거나 생성 및 갱신하기 위해서 정의된 표준 규약 이렇게 나오는데 뭐 SQL이 뭐냐면은 자 여기 이렇게 데이터를 완전히 구축을 완성했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제 뭘 알고 싶어요? 야, 우재남의 나이가 몇 살이야? 이런 걸 알고 싶죠? 그런 걸 물어보는 언어입니다, 언어. 그냥 우리말대로 우재남 나이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알려주겠어요? 모르겠죠, 당연히. 어떤 규정에 맞춰가지고 얘한테, 야, 우재남 나이 몇 살이냐? 그러면, 몇 살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게 바로 그 언어, 어떤 규약에 맞춰진 언어가 바로
SQL 구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 홈페이지 뭐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헷갈리죠? 자, 물론 잘 하는데 해본 사람은 굉장히 쉽겠지만 안 해본 사람은 어려우니까 다음 페이지를 봐보죠. 자, 요번 페이지에서 앞에 페이지 얘기한 게 모두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페이지 얘기했던 거를 하나씩 같이 한번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그림상에서 같이 한번 봐보죠. 자, 이제 데이터는 뭐 자료라 그랬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하나들, 이름, 나이, 주소, 뭐, 한 개 한 개를 바로 데이터라고 부르죠. 네, 얘네가 바로 데이터고, 자, 테이블, 데이터를 표형식으로 표현한 것. 자, 표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현재. 이게 바로 테이블, 데이터들을, 아이디. 여러분, 아래 한글에서도 이런 거 작성을 하죠. 엑셀에서도 작성을 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표형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게 되어 있네요. 요 테이블의 이름은 고객 정보라는 이름을 가진 테이블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테이블의 이름은 구매 정보라는 이름을 가진 테이블이다. 사실 우리가 정말 장부나 이렇게 손으로 쓰더라도 만약에 내가 이게 컴퓨터로 안 하고 내가 우리 지금 고객들 내가 무슨 물건을 파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고객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겠죠. 노트라도 적어가지고 관리를 할 거죠. 물론 아이디 이런 걸 안 쓰더라도 뭐 이름, 나이, 주소 뭐 이런 걸 관리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컴퓨터 안에서도 DBMS도 DBMS 안에서도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얘네가 바로 테이블입니다. 자, 이제 DB는 테이블의 집합. 자, 이 그림 보면은 이 원통형 모양 있죠? 얘네들이 바로 DB입니다. 얘도 DB 하나, DB 하나. 얘는 제가 이렇게 이 그림 때문에 일부러 좀 크게 그렸는데 이 원통형 모양 있죠? DB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근데 이 DB 안에는 테이블이 현재 두 개가 존재하죠. 제가 만든 게. 물론 이 테스트란 DB 봐볼까요? 이 안에는 테이블이 없어요. 그래도 관계없죠. MySQL이라는 DB는 DB 이름 MySQL인데 이 안에는 테이블이 현재 두 개 있죠. 이건 좀 조그맣게 일부러 그랬는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테이블들의 집합, 이 통이 바로 DB구나. 그리고 DBMS, 이제 MySQL, 우리가 사용할 MySQL은 이런 DB들을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다. 이 DB는 뭐였죠?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통이고, 이 통들도 각각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DB도, 데이터베이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테이블도 이름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테이블 이름을. 자,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여기 이 테이블 이름이 고객 정보인데 다른 테이블 얘가 고객 정보 이름이 되면 될까요? 당연히 되죠. 여러분 디렉토리가 다르면 디렉토리 안에 어떤 파일 A라는 파일이 있다. 그럼 만약에 이게 AA라는 디렉토리 안에 A라는 파일이 있다. 그러면 BB라는 디렉토리가 있다. 거기 안에 A라는 파일이 있으면 돼야 하는데요. 관계없죠. 있든 없든. 왜냐? 디렉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가 다르면은 디렉토리 개념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다르면 이 안에 테이블이 같은 이름의 테이블이 있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DB 안에 테이블이다. 이렇게 잊어먹지 마세요. DB 안에 테이블이지 그냥 만약 테이블 뭐가 어딨냐? 무슨 테이블이 뭐냐? 이러면 알 수가 없어요. 고객 정보 테이블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이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 이 안에도 고객 정보 테이블이 있을 수 있으니까. 쇼핑 DB란 DB 안에 고객 정보 테이블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MySQL DB 안에 고객 정보 테이블이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DBMS는 DB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각 DB 안에는 테이블들이 있을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DB 이름 쇼핑 DB인데 MySQL이고 DB 이름이 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 이 안에 전체 통 안에 DBMS 안에 또 MySQL이라는 DB가 있으면 중복이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 보면 이해가 충분히 가죠. 이 안에 같은 이름이 있으면 안 되고 단 DB 안에 테이블은 다른 DB 안에 테이블이 이름이 같아도 전혀 관계가 없고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레코드 볼까요? 테이블의 행, 필드는 테이블의 열. 자, 레코드 봐보죠. 자, 레코드는 테이블의 열. 얘네가 바로 레코드입니다. 얘네가. 맨 위줄은 제목이고 얘네가 레코드. 한 줄 한 줄이 레코드 또는 튜플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컬럼, 필드는
아, 얘네들이 필드고, 얘네들을 필드라고 부르고, 간단하죠? 자, 데이터 타입은 각 필드에 입력할 값의 형식. 자, 아이디는 뭐가 들어갔어요? 아이디는 우리가 고객 정보 이거 쇼핑 DB라고 예를 하나 들은 건데, 아이디 여러분 아이디 뭐 무슨 쇼핑몰에 가입하죠? 가입하면 자기 아이디 쓰죠. 아이디 쓰고 이름 쓰고 뭐 나이 쓰고 주소 쓰고 뭐 이렇게 많이 쓰죠. 물론 지금 몇 개만 여기는 몇 개만 표현했지만 그렇게 쓴 다음에 확인하면은 여러분이 그 쇼핑몰에 가입이 되죠. 가입이 되죠. 그러면 이 확인을 버튼 누르는 순간에 그 쇼핑몰의 DB가 거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DB에 여러분의 고객 정보가 여기에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DB 안에. 어떻게? 자, 새로 가입을 해볼까요? 가입을 하면은 가입하는 순간에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만약에 내가 아이디가 AAA다 하고 나는 나 A다 이름이 나 55세다. 그리고 주소가 없다. 이런 게 한 줄의 레코드가 또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입력이 되게 하기 위해선 뭐 웹이다 그러면 웹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C로 했다 그러면 C 프로그램을 해야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키 필드, 외래키 필드 나오죠? 자, 여기서 주키는 아이디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키 필드는 아이디. 왜? 여러분, 다음이든 어디든 그 가입할 때 아이디 입력해요? 새로 가입할 때? 아이디 입력할 때 아이디 입력창 뜨고 뭐 입력하고 중복 확인이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아이디가 중복되면은 가입을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아이디를 바꿔야 돼요. 자기가 새로 가입할 아이디. 그렇죠. 많이 해봤죠. 자, 그렇듯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현재 고객 정보 테이블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나 가입해야겠는데 나 홍이라고 해야지. 나 홍춘향인데 이름이 만약에 홍춘향. 홍 해서 가입을 하려고 확인 누르면은 이미 중복되어 있는 아이디입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아이디입니다.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죠. 그렇듯이 아이디는 중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는 중복이 될 수 없다. 유일하죠. 각 레코드를 구분하는 유일한 거죠. 존 레코드가 뭐야? 그러면 명확하죠. 이 레코드죠. 왜? 이게 키필드이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이렇게 주키를 쓸 거기 때문에 또 존이라는 걸 사용을 못하니까 한 줄 유일하죠. 근데 만약에 ABC인데 이 사람 이름이 홍길동일 수도 있겠죠. 뭐 그러면 안 되는 법은 없죠. 아이디는 다른데 이름은 같은. 그래서 얘는 이름은 그 주키필드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이도 마찬가지로 키필드로 사용할 수가 없고 주소도 키필드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는 유일한 것은 여기서 아이디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등록번호도 키필드로 사용할 수가 있죠. 왜냐?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개념입니다. 자, 관계성은 두 개의 테이블이 주키와 외래키에 연결됐다. 자, 외래키 봐보죠, 이제. 하나에 대한 테이블은 알겠어요. 근데 관계형 DBMS는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 여러 개 두 개의 테이블을 서로 관계성을 맺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이렇게 고객 정보가 있어요, 테이블이. 근데 우리가 관계성을 전혀 고려를 안 하잖아요. 좋아요. 내가 고객 정보 관리를 해요, 테이블로. 그리고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이 쇼핑몰이다. 쇼핑몰 DB에 물건을 사러 왔잖아요. 그럼 물건을 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뭐 구매 뭐 장바구니 담기 이런 거 하죠. 그래서 물건 사기 클릭하죠. 네, 클릭하면은 여러분 뭐 주소, 배송지 이런 거 나오죠. 그 일일이 다 안 적죠. 내 회원 정보에서 갖고 와서 바로 보내주는 거죠. 대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다 안 적어도 되죠. 자, 이번에 만약에 이런 관계성이 없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일이 다 적어줘야 된다. 뭐부터? 내 이름, 내 나이, 내 주소, 생년월일 이런 거 다 새로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 구매 정보 테이블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요 고객명 자리에 고객 명뿐 아니라 지금 요게 고객 정보가 간단하게 들어있지만 우리가 예전이니까 간단하게 한 것뿐이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입할 때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 정보들 지금 간단하게 4개만 해볼까요? 4개가 다 이 자리에 새로 필드로 해서 다 들어와야 돼요. 왜냐? 얘네들은 연관성이 없으니까 내가 배송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텔레비를 샀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당이라는 사용자가 테이블을 샀는데
이 당일한 사용자가 어디 정보가 있는지 내가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배송을 못해요. 뭘 알아야 돼요? 주소도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의 진짜 이름도 알아야 되고 그걸 다 알아야만 내가 요걸 보고 요주를 보고 배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 주소가 뭐구나. 요주를 보고. 그러니까 여기에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게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거 얼마나 낭비예요. 데이터의 낭비죠. 왜? 여기 있는데 또 여기서 필요했어요. 근데 또 낭비되는 거 볼까요? 존이라는 사용자에 샀죠. 그럼 존이라는 사용자 다 넣었죠. 좋아요. 한 번은 참겠어요. 근데 존이라는 사용자가 이번에 또 모니터 샀어요. 아까는 냉장고 사서 다 넣었는데 또 모니터 살 때도 또 다 넣어줘야 돼요. 존이라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여기 있는 정보를 여기서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다 넣어줘야 돼요. 자, 이런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관계성을 맺어줬다고 생각해보죠. 이제 관계성 얘가 주키죠. 주키 얘가 외래키 포린키를 생각을 해보죠. 포린키 주키 포린키 자 이렇게 생각해보죠. 관계성이 맺어졌다. 자 당일한 사용자가 제품을 샀다. 이거 배송을 해봐요. TV를 보내줬는데 주소가 뭐지? 당일한 사용자가 관계성이 맺어져 있네요. 이렇게 쭉 따라가 볼까요? 따라가 보면은 여기에 당이라고 있을까요? 당일한 사용자 있구나. 이 사람 이름이 우당탕이고 나이가 23살이고 주소가 부천이구나. 일로 보내주면 되겠네. 자, 간단하죠? 여기 이 글자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에서 정보를 갖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 밑에 거 봐볼까요? TV. 누가 샀지? 뿐이라는 사연이 샀구나. 가볼까요? 뿐이에, 이름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주소를 쓰고, 이름 쓰고, 배송을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굉장히 편리하고 간편해졌죠? 편리해지기도 하고, 또 데이터 공간이 엄청 줄어들었죠?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이 써야 될 거를 한 개만 써도 됐죠? 자, 이게 바로 주키와 외래키인데, 자, 주키와 외래키의 특징을 다시 한번 봐보죠. 주키가 만약에 유일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이 외래키랑 연결돼야 될 주키가 안 되겠죠? 여기 당일한 사용자죠? 만약에 이게 유일하지 않다. 그럼 쫓아가 볼 거예요, 다시. 당일한 사용자 배송, TV를 샀네. 배송해줘야겠네. 주소를 찾아야지 하고 쭉 갔는데, 당일한 사용자 주소가 이건데, 밑에 보니까 또 당일한 사용자 또 있어요. 그럼 어디로 보내줄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키는 유의를 해야 된다. 알겠죠? 주키는 유일한 값이어야 된다. 자, 이번에 외래키 볼까요? 외래키도 그럼 유일해야겠네. 아니에요. 외래키는 유일할 필요가 없어요. 외래키는 주키가 아니에요. 외래키는 외래키일 뿐이에요. 주키랑 연결된 다른 테이블에 주키랑 연결된 키를 외래키라고 부를 뿐이에요. 자, 보죠. 당연한 자, 존이라는 행동 볼까요? 존이라는 행동가 2월 11일 날 냉장고를 샀어요. 좋아요. 그래서 배송을 해줬어요. 근데 만약에 외래키가 주키처럼 유일해야 된다. 그럼 존이라는 사용자가 물건을 또 살 수가 없어요. 왜? 존이라는 사용자 또 살려고 그러는데 여기 중복돼 버리죠. 그럼 여기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모니터를. 여러분 근데 실제 그래요? 쇼핑몰에 가입해서 물건 하나만 사고 그 사용자는 이제 물건 못 사게 만들면은 그 쇼핑몰이 당연히 망하겠죠. 그러니까 외래키는 중복돼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또 외래키가 중복되기 때문에 현재 이 테이블은 주키가 따로 없죠. 왜냐? 일자도 키가 안 되고 고객명도 키가 안 되고 제품도 키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키로 따로 넘버라고 해가지고 대개는 그냥 1년번호 있죠. 별 의미는 없어요. 1, 2, 3, 4, 5 이렇게 쭉 차례대로 1년번호를 붙이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단순한 형태의 DB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모든 데이터베이스, 모든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뭐하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가 이 지금 두 개만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 두 개처럼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물론 더 많이 더 복잡하게 테이블이 있을 뿐이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근간은 방금 얘기한 이 두 개 테이블의 관계성 이걸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RDBMS가 아까 설명한 이런 관계성을 가진 DBMS 테이블 형태로 돼서 아까 두 개의 관계성 이 테이블이 이 키필드랑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구나. 이런 관계성을 가진 게 바로 RDBMS. 우리 MySQL도 RDBMS 관계형 DBMS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어 있고 SQL 구문은 이제 내가 그래서 아까 한국말로 자꾸 뭐라 그랬는데 자 사실은 뭘 알고 싶냐면
홍이란 사람의 주소가 몇일까? 이걸 알고 싶죠.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요? 홍이란 사람의 주소를 알고 싶다. 이런 것을 바로 select 이렇게 형식에 맞춘 구문에 의해서 얘한테 질문을 던지는 게 바로 SQL문입니다. 이게 바로 한마디로 SQL문도 하나의 언어죠.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언어인데 특정 규약에 맞춰진 언어일 뿐입니다. 그리고 용도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뽑기 위해서 질문하는 언어. 뭐라고 질문해요? 야, 존이라는 사용자가 산 게 뭐야? 그러면 존이라는 사용자가 산 게 냉장고야. 이걸 알려주는. 이게 바로 SQL 구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MySQL을 설치할 차례인데, 자, 우리 레드햇 9를 깔면은 MySQL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ySQL은 3.23 버전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RPM QA 우리 많이 해봤죠? 현재 RPM이 깔려 있는 거 그래프로 보면은 현재 3.23 버전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MySQL이 현재가 4.01 버전까지인가 안정 버전이 나와 있는데 이 MySQL이 3점대보다 4점대가 훨씬 더 확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그 MS SQL 서버 자체가 갖고 있는 현재 우리가 리눅스를 DBMS 서버로만 사용하겠다는 가정하에 MS SQL 서버가 갖고 있는 MySQL을 삭제를 하고 우리가 새로 4점대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삭제하는 게 뭐죠? RPM-2죠. 그리고 No DPS. 얘가 뭐죠? 의존성을 무시하고 그냥 삭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MySQL을 기존 버전을 3.23을 삭제를 하고 4.0 버전을 mysql.com에서 RPM 버전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이거 실습에서 할 거예요. RPM 버전을 다운로드 받는데 뭐뭐를 받으면 되냐면 일단 MySQL 다시 서버하고 써있는 거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써있는 거 MySQL 클라이언트하고 써있는 거 두 개를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하면 되죠. 설치 MySQL 다시 UVH 뭐 다시 IVH 되고 UVH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MySQL이 설치가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간단하죠? 뭐 기존의 거 그냥 써도 되고 새로운 버전 더 상위 버전 좋은 게 있으니까 상위 버전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삭제하고 다시 설치만 하면 됩니다. 자, MySQL이 실행되는 거 볼까요? MySQL도 DBMS 서버입니다. 서버라는 것은 서버 데몬이죠. 데몬. 항상 구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탠드얼론 타입의 데몬입니다. init 타입의 데몬이 아니라 스탠드얼론 타입의 데몬. 스탠드얼론 타입이랑 init 그 타입 데몬은 우리가 논의 설명에서 잘 알 것이고 서버 데몬이 실행되는데 3.23 버전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3.23 버전은 실행하는 게 서비스 MySQLD 스타트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스톱은 마찬가지로 스톱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되고 또는 USR 밑에 BIM 밑에 MySQL 언더바 세이프 언더바 MySQLD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되고 대개 그냥 이거 쓰면 되죠. 실행을 하면 되고 기존 버전은 레드의 9에 있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가 4점대 버전을 새로 깔면은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세이프 MySQLD가 아니고 MySQLD 언더바 세이프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4점대 버전은 이렇게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걸 잊어먹지 말도록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는 실행이 안 됩니다. 4점대 버전에서는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새로 RPM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 것은 서비스로 실행이 안 되고 이렇게 직접 실행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RPM으로 우리가 설치했죠. 지금 우리가 RPM으로 설치했을 때는 뭐 이렇게 실행을 안 해도 자동으로 실행이 되니까 뭐 이거까지 꼭 생각을 안 해도 되고 만약에 실행이 안 된다 그러면 꼭 이 프로그램을 직접 우리가 구동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리눅스에서 SQLD, MySQLD 데몬이 구동이 돼서 SQL 그 구문이나 이런 거 MySQL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실행하는 방법은 USR 밑에 BIM 밑에 MySQL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어 엔터를 땅 치면은 MySQL하고 박스하고 프롬프트가 이렇게 바뀝니다. 얘가 바로 이제 여기서 MySQL 환경으로 우리가 접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DBMS를 조회하고 생성하는 명령어를 여기 꺽쇠, MySQL 꺽쇠 여기다가 던져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던져주는 방법은 우리가 구문을 좀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그 절차를 잠깐 요약을 해볼게요. 우리가 DBMS를 지금
쭉쭉쭉 넘어갔는데, 자, 현재 MySQL을 설치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DB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얘랑 얘. 자, MySQL이라는 이름의 DB는, 자, 프로그램이랑 이름이 똑같죠? 똑같은 DB입니다. DB가 뭔지는 잘 설명을 했고, 우리가 잘 알고, 개념은, 아, 비어있는 통이다. 이 안에 그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빈 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MySQL이라는 DB가 있고, 이 DB 안에는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우리가 따로 건드릴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가끔 있지만, 이미 시스템에서 사용될 테이블이 정의가 몇 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아주 일부만 알면 되고, 요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면 되고, 또 DB가 테스트라는 DB가 있는데 완전히 비어있는 통이에요. 이거 뭐하러 있을까요? 아, DB를 네가 이 안에 테이블을 만들든지 테스트하고 연습을 해라. 요런 의미로 테스트란 DB를 MySQL을 설치하면 얘가 하나 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아, 개념을 알겠죠? 하고 요 테이블은, 요 DB는 없습니다. 요 DB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요 DB를 이제 만들 것입니다. 요 DB를 만드는 절차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왜? 뭐하러 귀찮게 DB를 만들어요? 귀찮게 만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뭘 할 거냐면은, 물론 웹 프로그램 할 건 아니지만, 웹에서 또는 뭐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 고객 관리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쇼핑몰 프로그램을 지금 짤 거예요. 쇼핑몰 프로그램을 짜면은 뭐 PHP든 뭐 만약 웹이다. 그러면 ASP든 자바든 이런 걸로 짜야겠죠. 이런 걸 짜되 이것만 짜면 돼요? 안 되죠. DB를 만들어주고 DB 안에 이 프로그램이랑 연동될 테이블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나중에 이 프로그램이 새로 사용자 가입하면은 가입된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이 되게끔 요거를 준비를 해줘야 되죠. 누가 해야 되죠? 물론 DBA가 할 수도 있겠고 프로그래머랑 같이 협의해서 할 수도 있겠고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는 DBA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테이블을 만들어 줘야 되죠. 근데 이 테이블은 DBA가 자기가 알아서 만드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 설계서를 받아서 해야 돼요? 프로그래머들한테 설계서를 받아야겠죠. 어떤 프로그래머? 우리 쇼핑몰을 구축하는 프로그래머가 있겠죠. 물론 내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프로그래머도 하고 DB 설계도 하고 다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대규모 프로젝트다. 분할이 돼 있겠죠, 역할이. 그럼 프로그래머들이 자기네가 프로젝트를 요번 프로젝트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하고 요 설계서를 우리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설계서에 의해서 요거를 그대로 우리는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 차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업무 분석 및 테이블 설계. 이거는 바로 DBA가 할 수도 있는 거고, DBA보다는 되게 프로그래머들이 하죠. 프로그래머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설계서를 줍니다. 설계서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기본적으로 이름을 주겠죠. 이름을 설계하겠죠. 이름이랑 또 각 테이블에 여러 테이블을 쓸 거니까 각 테이블의 이름 그리고 테이블 안에 있는 필드 이름 주겠죠. 필드 이름을 주고 또 필드에 데이터 타입도 주겠죠. 이 필드는 필드가 이름이 뭔데 뭐 문자를 쓸 거야. 이 필드는 숫자를 쓸 거야. 이런 걸 우리한테 주겠죠. 그 설계서가 바로 우리 앞에서 봤던 이 그림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 데이터는 안 들어있는 거고 설계서에 우리 지금 프로그래머가 우리한테 요청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DBA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한테 요번에 쇼핑몰 DB로 우리가 구축을 하게 생겼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쇼핑 언더바 DB로 해주세요. DB 이름은 그렇게 요청을 하고 테이블을 2개 만들 건데요. 고객정보 테이블이란 이름은 물론 영문으로 써야 됩니다. 한글로 얘기하면 고객정보 테이블이랑 구매정보 테이블 2개를 해주고요. 그 고객정보 테이블에는 그 필드가 ID 필드, 이름 필드, 나이 필드, 주소 필드가 있고요. ID 필드를 키 필드, 주키 필드로 해주세요. 그리고 고객 정보 테이블의 고객명이랑 고객명 그 필드랑 2개를 연관성을 얘를 주키로 하고 얘를 포린키로 하고 연관성을 해주고 그리고 ID 필드에는 문자만 들어가게 해주고 이름 필드에는 이름 필드에도 문자, 나이 필드에는 숫자가 들어가게, 주소 필드에는 문자가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이것도 설명을 하겠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프로그래머들이 자기네가 프로젝트 설계서가 완료되면은 그 설계서를 우리한테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지금 지금 내가 말로 했지만 사실 설계서에 다 써 있어야 될 것들이죠. 설계서에 써 있으면 우리는 그 설계서를 가지고 요거를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요번 예제에서는 간단하게 뭐 요거까지는 안 하고 요거 하나만 만드는 것을 예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설계서를 해서 데이터는 아직 안 들어있고요. 설계서를 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맨 처음에 생성을 해줘야겠죠. 자, 현재 이거 아무것도 없죠, 지금. 여기에 자체가 없죠, 우리가. 요청만 받았지. 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에 이것도 없겠고, 당연히. 쇼핑DB라는 DB, DB가 먼저 데이터베이스죠. 쇼핑DB라는 빈 통을 일단 먼저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드는 방법이 바로 명령어가 create database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주면 됩니다. 자, 쇼핑 언더바 DB. 이렇게 주면 되겠죠?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예제 같은 경우. 이렇게 주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빈 통이 여기 안에는 없는 거고 비어있는 통이 아무것도 통이 하나 딱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전에 혹시 쇼핑DB라는 DB 같은 이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우리가 MySQL 여기서 MySQL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MySQL 꺽쇠 하고 이렇게 프롬프트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꺽쇠가 요 프롬프트를 의미합니다. 이제 요 꺽쇠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쓰는 거예요. 자, show database 하면은 현재 DBMS 이 전체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DBMS 안에 있는 DB의 이름이 뭐뭐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요건 없겠죠.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MySQL 테스트 요게 출력이 될 것입니다. DB가 MySQL이랑 테스트란 DB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create 데이터베이스하고 DB를 만드는데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당연히. 중복되면 안 되죠. 또 테스트라는 이름에만 DB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름을 테스트로 주면 안 되죠. 왜? 중복되면 안 되죠. 이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테이블 이름은 중복돼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 안에서. 얘랑 얘랑 다르니까. 물론 이 안에서 또 구매 정보가 있으면 안 되지만 달리 이 안에 따로 DB가 다른 테이블은 이름이 중복이 돼도 된다고 그랬고요. 자, 이렇게 페이지를 잡고 넘어가는데 좀 넘어가도 좀 불편하더라도 같이 봐보죠.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하고 쇼핑DB 하면은 아까처럼 쇼핑DB 비어있는 통이 하나 딱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이 비어있는 통도 사실 컴퓨터 안에 저장되는 거라서 컴퓨터 안에 실제로 파일 형태, 디렉토리 구조로 저장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어디 저장되냐면 밑에 lib 밑에 mysql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우리 쇼핑DB를 했죠. 지금 얘를 쇼핑 언더바 DB 요 이름으로 폴더가 생깁니다. 쇼핑DB. 그래서 요 안에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죠. 어떤 우리가 레코드 테이블 만들건 뭘 만들건 요 안에 생성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단 개념적으로 비어있는 통이 하나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통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만들 차례예요? 자, 이번에는 현재 데이터들은 아직 당연히 없는 거고 요 테이블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테이블을 만드는 명령어가 create 테이블입니다. 아까 데이터베이스는 create 데이터베이스고 테이블을 요 안에 요 안에 테이블을 만들어 주겠다. 요게 바로 create 테이블 명령어인데 자, 빈통을 만들었고 이게 쇼핑DB고 근데 자, 우리가 여러분이 실수를 이제 처음에 DB를 사용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잘 안 된다 이런 게 요거를 안 해서 use하고 DB 이름을 해줘야만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위에서 개념을 볼까요? 자, 현재 여기서 SQL DB 현재 꺽쇠가 떨어지는 환경은 MySQL 명령어 샵 MySQL하고 엔터를 땅 치면은 MySQL 꺽쇠가 떨어지고 깜빡깜빡하죠. 현재 이 상태가 내가 어디냐면은 DBMS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현재 DBMS 안에. 그래서 내가 여기서 꺽쇠가 있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create 데이터베이스 하면 쇼핑DB가 만들어졌죠.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내가 create table에서 하면 안 만들어져요. 왜? 테이블을 어디다 만들 거냐 아직 안 물어본 거예요. 내가 어디다 만들지 정하지를 않았어요. 왜? 지금 밖에 있죠. 밖에 데이터베이스들의 밖에 있어요. 나는 지금 위치가 현재 여기에요. 완전히 밖에요. 그러니까 create table은 테이블을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DB 안에 만들어야 되죠? 근데 내가 여기다 만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연히 안 만들어졌죠? 안 만들어지겠죠? DB 안이 아니니까. 그래서 use 데이터베이스란 명령어를 use 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름. 우리가 지금
여기다 만들겠다. 유저하고 쇼핑 언더바 DB. 요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자, 쇼핑 언더바 DB 하면은, 내가 이제 요 DB를 써서 뭘 하겠다. 요거를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개념적으로는 아까는 꺽쇠가 여기 있었는데 이제 요 안으로 들어온 요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요 안에 만들어지겠죠. 뭐가. 요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뭐 테이블이 잘 안 만들어진다. 처음에 초보자들이 그런 이유가 바로 요거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유즈 데이터베이스 요 명령어를 괜히 쓰는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들어오는 개념이구나 해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유저하고 우리가 언제 쇼핑 언더바 DB를 했어요. 쇼핑 언더바 DB 하면 요 안에 지금 꺽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show tables 하면 이제 테이블들을 보여줘라. 테이블이 뭐예요? 현재 요 안에 테이블이 뭐가 있는지 보여줘라. 현재 우리는 아직 당연히 없겠죠. 테이블, show tables에도 테이블이 없겠죠. 왜? 아직 테이블을 이 빈통에 만든 적이 없잖아요. 이게 쇼핑 DB예요 지금. 여기다 테이블을 만든 적이 없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use MySQL 해볼까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MySQL DB는 기존에 있다 그랬죠? 기존에 있고 테이블도 있다 했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테이블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use MySQL하고 show tables 하면은 요 테이블들의 이름이 보입니다. 이름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했는데 우리는 테이블들의 이름이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만들면 되겠구나. 해서 create table 명령어로 테이블 이름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얘는 이제 테이블의 구조를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하면은 이름, 나이, 주소 세 개만 할까요? 이렇게 세 개. 그리고 고객 정보. 요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문자가 들어갈 거고 나이에는 숫자, 주소에는 문자. 요럴 경우 했다. 자, 그러면은 create table 하고 물론 영문으로 써야 됩니다. 고객 정보 하고 괄호 열고 필드 메모 이름 필드인데 여기는 문자 콤마 나이 필드는 숫자 콤마 주소 필드는 문자 가로 닫고 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세미콜론 치고 엔터를 땅 치면은 요 테이블이 요 순간에 우리 비어있는 또 아까 쇼핑 DB에 만들었던 거네 이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테이블이 구조만 만들어지지 테이블 안에 우리 데이터, 레코드들을 아직 넣은 적이 없죠. 만든 적이 없죠. 이건 없고 이 테이블, 트리, 비어있는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create table 명령어고 자, 테이블 구조를 확인하는 명령어는 dsc하고 테이블 이름 자, 내 테이블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dsc 고객 정보하고 세미콜론하고 엔터를 땅 치면은 여기 현재 어떻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은 말로만 설명하지만 좀 이따 실습에서 같이 봐볼 건데 실습은 그냥 쭉 치면 넘어가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개념을 잡아놓고 실습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만 DB에 대한 개념이 더 명확히 다가오니까 지금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더라도 개념적으로 앞에 그림 있죠? 그림상에서 개념적으로 현재 내가 요 테이블을 만들었다. DB 만들고 테이블까지 만들었다. 요 비어있는 테이블, 요 안에 데이터는 아직 없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 구조 확인 명령어는 DS치고 자, 제가 하나 빼본 것 같은데 자, SQL 구문은 무조건 끝나면은 맨 뒤에 세미콜론 치고 엔터를 쳐야 돼요. 혹시 세미콜론 안 치고 엔터 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원래 MySQL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세미콜론을 치고 엔터를 쳐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테이블 구조까지 생성됐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끝났어요. 틀 만드는 건. DB에 대한 틀은 다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 그림에서 보면 틀까지 만들었으면 이 데이터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넣어야지 뭐가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넣는 명령어가 바로 insert 명령어입니다. insert into하고 테이블명 값 필드 1값 필드 2값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이제 테이블 볼까요? 테이블에 만약에 우리가 만든 테이블 이름이 고객 정보다. 그리고 이름, 나이, 주소 이렇게 비어있는 것만 현재 만들었어요. 여기다 insert 구문을 쓸 거예요. 이제 insert into 어디다가 고객 정보에다가 값을 이름 뭐예요? 우재남
여기 콤마 쳐야겠죠? 우전함 문자니까. 우전함, 콤마가 아니라 쿼테이션이죠. 쿼테이션하고 콤마, 나이. 숫자는 쿼테이션 안 쓰죠? 나이, 뭐, 55세, 콤마, 주소, 쿼테이션하고, 서울. 닫고. 요렇게 하고, 세미콜론 해야죠? 엔터를 땅 치면은 이 순간에 우재남, 55세, 서울. 요게 한 개의 레코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레코드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자, 인서트 구문으로 레코드를 입력했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자, 이렇게 여러 번 입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이 완전히 완료가 되고, 우리가 DB 구축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인서트 구문까지 쓰고 나면은, 완전히 DB 만들어졌고, 테이블 만들고, 테이블 구조 다 정리해서 테이블 만들었죠. 그리고 데이터까지, 레코드까지 다 입력을 이렇게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론 이것도 만들면 되지만 우리 간단하게 할 거니까 하나만 보면은 하나의 완전한 DBMS 안에 DB,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테이블 만들고 데이터까지 입력한 완전히 준비가 돼서 완전히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고 이제 뭐 끝났어요. 이제 DB 안 쓸 거예요? 써야 되죠. 뭘 써야 돼요? 이제 얘를 가지고 야 우재남 나이 몇 살이야? 우재남 주소 어디야?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죠. 그 쓰는 방법이 바로 이제 데이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를 운영하는 게 제일 많이 쓰이는 구문들이고 이 바로 보면은 셀렉트 구문 그러니까 제일 많이 거의 유일하죠. 제일 많이 쓰기도 하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셀렉트 구문이죠. 셀렉트 필드명 from 테이블명 where하고 조건. 자,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간단해요. 셀렉트 하고 필드명 별표 뭐죠? 모든 필드 모든 필드를 다 보고 싶다. from 어디에서? 커스터머. 자, 이게 고객 정보를 커스터머라고 하면은 커스터머 테이블에 있는 모든 필드를 다 보여줘. 조건도 없어. 그냥 다 보여줘. 이런 뜻이에요. 그럼 위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모두 다 나한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보고 싶은 게 다 보고 싶은 게 아니고 뭐 이름이랑 나이만 보고 싶어요. 주소는 필요 없어요. 보고 싶은 게 이게 안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셀렉트 필드명, 콤마 필드명 from 필드명 하나만 써도 되겠죠. 셀렉트 필드명 하나만. 필드명 뭐예요? 이름 필드. 네임이다. 셀렉트 네임 from 커스터머. 이렇게만 쓰면은 다 안 보여주고 이름 필드만 보여줄게. 이러는 거고 웨어 조건이 나오는 것은 조건이 자, 우리 현재 사용자 아까 만든 고객들 중에서 내가 뭐가 궁금하냐면은 우리 고객 중에서 이 씨만 좀 보고 싶은데 이 씨가 누구인지 그렇게 궁금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이 씨의 아이디랑 이름을 알고 싶다. 그러면 select id, name from customer table에서 조건은 아이디가 2% 이렇게 씁니다. 맨 앞에 글자가 2라는 글자고 뒤에는 관계없고 아무거나 다 좋고 이런 뜻입니다. 야, 그럼 뭐예요? 아이디가 맨 앞에 글자는 2자고 뒤에는 아무거나 좋고 이런 사람 결국 성이 이씨인 사람의 그 이씨인 사람들의 아이디와 이름을 출력을 해준다는 뜻이죠. 자, 이번엔 자 모든 내용을 다 보고 싶긴 한데 나이가 25살 이상인 사람을 보고 싶어. 그러면 select 모든 필드 from customer table에서 조건은 나이 필드명이에요. 필드명. 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얘는 테이블명, 얘는 필드명. 근데 별표는 모든 필드예요. 자, age라는 필드가 있겠죠. 이게 나이 필드겠죠. age가 뭐 10살, 20살, 30살 이렇게 여러 명이 있겠죠. 이 중에서 나이가 25세 이상인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그 레코드만 출력을 해주는 그런 구문입니다. 이게 셀렉트 구문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문이에요. 자, 셀렉트 구문을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베이스 지금 뭐 했어요? 자, 정리를 잠깐 하고 넘어가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DB를 만들었어요. DB 물론 MySQL을 설치했고 DB를 만들고 DB 안에 뭘로 만들었어요? 명령어가 create database. 그리고 이 안에 테이블 만들어야 되죠? 테이블 구조 정의를 어떻게 했어요? create table. 구문. 자, create table하고 나면은 테이블 안에서 실제 데이터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 넣는 게 insert. 데이터 다 넣었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갖다 쓰는 게 select.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DB 구축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DB 구축이 완료되고, 자, MySQL에 대해서는 사용자라는 개념을 또 알아야 됩니다. 사용자. 자, 이제 MySQL 자체에 대한 개념이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DBMS 개념이 더 강합니다. 대개 다른 DBMS도 우리 아까 본 그림처럼 그 그림상처럼 다른 DBMS도 그렇게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MySQL 사용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MySQL 사용자는 OS 사용자는 사실 별도입니다. 그래서 MySQL 사용자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리눅스 사용자 있죠? 리눅스 사용자랑 우리가 이 MySQL을 지금 사용할 때 데모에 뜨고 있죠? 이 MySQL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리눅스 사용자에도 루트가 있고 MySQL에 루트가 있거든요. 있기는. 근데 이 사용자랑 이 사용자는 사실 연관성이 없다. 단지 이름만 루트로 MySQL 안에도 사용자 중에 루트라는 사용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명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은 사용자는 사용자명 골뱅이 호스트명 마치 이메일 주소처럼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이름이 john 골뱅이 web.a.com 이렇게 사용자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john 하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이렇게만 지정이 되거든요. 되는 이유가 골뱅이 로컬 호스트 이런 게 따라 붙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john이라는 사용자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로컬 호스트가 뭐예요? 자기 컴퓨터죠. 이제 자기 컴퓨터에 john이구나. 이렇게 개념을 가질 뿐이지 이렇게는 이렇게 사용자 이름 골뱅이 호스트 이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메일 주소 같이 되어 있죠. 이렇게 구성되는 이유가 MySQL은 현재 리눅스 내 장비에서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내 장비에서 쓰지만 외부에서 접속해서 내 장비처럼 똑같이 원활하게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DB 서버는. 그렇죠. DB 서버를 쓰는 이유가 내가 내 리눅스 서버에 와서만 꼭 여기서 뭐 테이블 만들고 필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다른 데서도 원격으로 접속해서 마치 똑같이 쓰듯이 사용할 수 있게 리눅스에 접속을 안 하더라도 따로 MySQL에만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MySQL 사용자가 따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 MySQL 사용자 확인하는 방법은 MySQL DB의 유저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자, MySQL DB가 시스템 DB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치하고 나면 그 MySQL DB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MySQL을 설치하고 나면은 MySQL DB랑 테스트 DB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테이블이 있다고 그랬죠? MySQL DB에는. 어떤 테이블?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테이블. 테스트 DB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연습해라. 이런 의미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use MySQL 명령을 주고 그 다음에 select user, host, password from user 하면은 현재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MySQL 유저 루트가 있거든요. 루트 기본적으로 루트라는 사용자가 봅니다. 이 루트 사용자는 OS 사용자는 별도입니다. OS의 루트랑 별도로 MySQL의 루트라는 이름의 사용자입니다. 자, 사용자를 우리가 리눅스 쓸 때도 그냥 루트 사용자로 아무나 다 쓰진 않죠. 우리는 지금 거의 루트로 쓰긴 했지만 우리가 관리자 입장에서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그렇지. 누구한테 내 리눅스 좀 써, 너도. 그러면 루트 사용자 계정을 주는 건 아니죠. 새로 사용자를 만들어주죠. add 유저로 만들어주죠.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이 계정을 주는 것이죠. 그렇듯이 MySQL도 마찬가지로 MySQL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를 등록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안 해주고 루트로 해도 돼요. 하지만 다른 사용자한테 다 루트 권한을 줘버리면은 OS에서 루트 권한을 주면은 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테이블이나 테이블이 아니라 파일이나 이런 거 다 지우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죠. 실수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MySQL도 루트 사용자 권한을 막 줘버리면은 MySQL 안에 DB들도 있고 DB들이 여러 개 있죠.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지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사용자를 지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만드는 방법은 구문이 이렇게 되는데 예를 봐보죠. 예를 봐보죠. 자, 그랜트하고 사용 권한을 주면 된다. 사용 권한. 자, select가 뭐였죠? 우리 select 구문처럼 마찬가지 의미인데 선택만 할 수 있는 구문 역할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내가 앞으로 만들 사용자는 선택만 할 수 있게 어떤 DB와 어떤 테이블을 자, 별표, 별표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에 대해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DBMS 안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 있죠. 이제 개념이 다 이제 개념을 잡아야 돼요. 개념을. 그래야지 명령어들이 이해가 가니까. 자, DB가 여러 개 있다 했죠. DB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 있는데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이 안에 테이블이 또 각각 여러 개 있겠죠. 각각 여러 개 있겠죠. 모든 테이블. 그러니까 전체 다
이런 뜻이네요. MySQL 안에는 전체 다에 대해서 선택만 할 수 있게 선택이랑 인서트는 안 돼요. 딜리트도 안 되고 선택, 볼 수만 이렇게 하는 권한입니다. 자, 어떤 사용자를 만들 거냐면 존이라는 사용자를 새로 만들어줘라 하는데 자, 사용자 만들 때 요거 코테이션 마크는 줘야 됩니다. 하고 골뱅이 또 코테이션 마크 주고 여기에 호스트 이름. 자, 로컬호스트는 뭐예요? 자기 컴퓨터. 아, 그냥 내 컴퓨터에서 쓸 존이라는 사용자를 만들어주는데 패스워드를 뭘로 주냐? 이렇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요 부분으로. 자, 밑에 사용자 봐보죠. 자, 이번 사용자한테는 모든 권한을 존이라는 사용자를 또 만들어줄 건데 이 사용자는 현재 접속을 어디서 할 거냐면 내가 SQL 서버가 현재 201번에서 구동할 건데 IP가 뭐 192.168.2.201번인데 이 사용자는 자기 컴퓨터가 어디냐면은 204번이에요. IP가 192. 근데 이 사용자는 여기서 리눅스로 접속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리눅스 깔린 장비는 하지만 MySQL로 직접 접속을 하는 개념이에요. 아, 이 사용자는 MySQL로 접속을 하는데 존이라는 사용자인데 존이라는 사용자가 어디서 접속할 거냐면은 여기서 접속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모든 권한을 다 줘라. 모든 테이블, 그러니까 모든 테이블, 모든 DB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줘라. 결국 관리자의 권한을 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용자가 사용할 접속 컴퓨터가 어떤 거고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이 뭐고 자, 이 사용자랑 이 사용자 같은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용자예요. 별도 사용자예요. 이름만 같을 뿐이지. abc 골뱅이 한메일.com이랑 이런 이메일 주소랑 abc 골뱅이 오르지오.net 이메일 주소랑 같은 이메일 주소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다른 주소죠? 그렇듯이 이 사용자랑 이 사용자도 완전히 다른 사용자입니다. 왜냐? 이 전체를 합쳐서 사용자 이름이니까 이 이메일 주소처럼 마치 이메일 주소처럼 전체를 합쳐야만 하나의 사용자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냥 존이라고만 하면은 아, 이거를 로컬호스트를 생략했구나 이런 의미고 알겠죠?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새로운 사용자가 등록이 됩니다. 자, 이 사용자 또 하나 가끔 헷갈리는데 이 존이라는 사용자가 OS의 사용자로 등록이 되어 있냐 있어야 되느냐 물어보는데 OS랑 관련 없는 사용자예요. OS에 있든 없든 이 존이라는 사용자는 OS에 존이라는 사용자가 있더라도 그 사용자랑 얘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용자예요. 알겠죠? 이 사용자는 새로운 MySQL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용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를 등록하는 방법을 봤고 등록된 사용자는 MySQ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MySQL하고 엔터 그냥 시작을 하면은 현재 루트 사용자로 사용이 되는데 루트 사용자 아니고 내가 새로 존이라는 사용자를 등록했죠 여기서 그러면은 존이라는 사용자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MySQL -u 하고 사용자 이름 -p 패스워드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사용자 이름 같은 건 좀 덜한데 패스워드 같은 건 -p 하고 띄고 패스워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p 붙여서 패스워드를 그냥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로 등록된 사용자로 로그인이 됩니다. 자, 그냥 MySQL 하고 엔터 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루트 사용자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루트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MySQL을 설치하고 나면은 비밀번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밀번호 없이. 자, 지금 MySQL 사용자 루트 얘기하는 거예요. OS, 리눅스의 루트 사용자랑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 MySQL의 루트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비밀번호가 없는데 이러면 보안에 침범령일 수가 있겠죠? 왜냐? 그러면은 내가 내가 지금 이 OS만 쓸 권한이 있다. 그럼 MySQL 하고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을 해버리면 돼요. 어떻게? MySQL -u 유저는 루트 -p 패스워드 없이 이렇게만 주면은 누구든지 현재 이건 사용자 루트가 아닌데도 MySQL은 루트 권한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되겠죠? DB 서버를 만약 운영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해줘야 될 과정 중에 하나가 이거를 실제 운영할 때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MySQL을 깔고 나면은 꼭 현재 그 MySQL의 루트 사용자 있죠? 이 루트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꼭 바꿔주기 바랍니다. MySQL의 루트 사용자예요. 이거 뭐 자꾸 헷갈리는데 그 OS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MySQL의 루트라는 사용자를 꼭 바꿔주는데 select 호스트 유저 패스워드 from 이렇게 하면은 현재 루트 사용자의 호스트 이름 유저 패스워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요 명령 set 패스워드 명령어로 새로운 비밀번호를 꼭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바꿔주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자, 우리가 실습할 환경인데, 자, 우리가 실습할 환경이 먼저 실습할 게 SQL 여기서 MySQL을 먼저 설치를 해볼게요. 4.0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여기서 뭐 테이블도 만들고 뭐 인서트도 하고 셀렉트도 하고 이런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과정을 하는데 명령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DB를 배우는데 이 DB SQL문을 배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과정이 물론 SQL 구문을 이해를 해야지 MySQL을 기본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하는 거긴 하지만 SQL 구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구동되는 구동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어떻게 구동되는지 DB를 만들면은 어디에 DB가 만들어지고 테이블은 어디에 테이블이 생성되는지 그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SQL 구문을 가지고 또 같이 하나 구축을 해보고 자 그리고 이렇게 구축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거면 충분한 지식이 충분하니까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자 이번에는 실제로 사용할 때 내가 맨날 MySQL 프롬프트에서 이것만 할 건 아니죠. 실제 운영을 해야겠죠. 운영을 할 때 물론 리눅스에서 직접 리눅스 웹서버랑 운영도 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실습하는 거는 MySQL 서버로만 주로 리눅스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DBMS 서버로 쓰고 다른 윈도우즈 2003에서 우리가 현재 웹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웹서버를 IIS 웹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웹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DB를 바로 리눅스 DB를 써가지고 IIS 웹서버가 연동이 될 수 있게 그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ASP문에서 SQL문을 갖고서 IIS 웹서버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ODBC를 타고 처리를 하거든요. ODBC를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요 설정하는 방법 설정이랑 같이 한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자, 우리가 고객 정보에서 아까 우리 고객 정보 테이블 넣는 명령어가 뭐였어요? 아니, 레코드 넣는 명령어가. 인서트 명령이었죠, 인서트. 인서트 명령어로 레코드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 레코드를 하나하나 맨날 넣으려니까 귀찮아요, 텍스트로. 근데 내가 옛날에 억세스 DB에서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이 수천 건이 있어요, 수만 건이. 이거를 여기다 부어놓고 싶죠? 확 들어놓고 그 양동이를 확 부어놓지 여기다 넣고 싶죠?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도 마찬가지로 ODBC를 사용하면은 DB 구축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잘 활용을 하면 이 빨간색인데 이 방법을 잘 활용을 하면은 기존에 그 윈도우즈 계열에서 많이 구축되어 있는 DB를 MS SQL 서버 아니 MS SQL 서버가 아니고 그 SQL MySQL로 바로 이렇게 그 양동이로 퍼붓듯이 바로 부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되니까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같이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습할 게 이렇게 IIS 웹서버에서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이렇게 인터넷 웹브라우저로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 접속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과정 그 과정을 같이 한번 구축하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QL 4.0을 먼저 설치해 보겠습니다. 설치하고 운영을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해보죠. 아까 우리 예제에서 말로만 설명했던 거를 다시 한번 직접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고 혹시 아까 개념에서 좀 헷갈리더라도 다시 한번 구축을 해볼 테니까 그림으로 같이 그림을 또 봐가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에 대한 거는 명확히 이해를 하도록 하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실무에서 사용될 만한 ODBC를 통해서 아까 그림상에서 요 ODBC 요거를 통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 억세스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이랑 윈도우즈 IIS랑 IIS 웹서버죠. 윈도우즈 계열 웹서버죠. 웹서버랑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